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2월 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개장을 할 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 얘기를 드렸을 때 2%, 4%씩 막 상승을 하는 상태였는데 결국 마감은 1%, 2%,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금 미국 시장은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는 얘기가 돼,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목요일 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실 더 올라간 상태고요. 그런 상태인데 음 약간 더 올라간 게 아니라 한 6%대 정도 상승이 좀 나온 상태고요. 우리 시장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스닥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나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의 상승세,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4%대 상승이었는데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많이 있었죠. 자, 이거 차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우부터 볼까요? 다우부터 먼저 보면 음, 지난주 목금 이틀간 이제 다시 이 눌림이 좀 나왔었는데 나왔던 부분은 고용 보고서가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목요일 날 뭐 일단 하락세 크게 나왔던 부분이 한번 있었었죠. 이건 뭐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보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이게 이제 여기서 반등 주고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깨면 안 된다. 이 저점을 깨면 미국 증시도 다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최소한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야 됩니다. 다만 이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요 저가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금요일 모습이었다. 이 그림으로 놓고 따지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 그림으로 놓고 따지면 일단 20주 선을 맞고 밀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몸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0주 선 다시 도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스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고 얘도 목표치 지금 조정 목표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다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가 안 내줘야 돼. 13,800포인트 이탈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2위로 이제 여기서 금요일 날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위로 일단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기는 했는데 문제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내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줬었던 이 목요일 날은 메타의 영향으로 박살이 한번 났었었고 금요일은 아마존의 영향으로 미국도 우리 시장도 뭐 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영향으로 몇몇 대형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찝찝한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21선 내려오고 있는 이 21선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고 밑으로는 13,800포인트 이탈 850포인트 정도 요 자리 전후 자리를 이탈할 것이냐 이탈하지 않을 것이냐는 이 부분 지켜낼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위로 지금 더 열려 있습니다. 요 윗꼬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이 이번 지난주 고점을 넘기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데
뭔가 재료가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재료가 하나 또 괜찮게 나와 준다면 어 완전히 이 반등 흐름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있는 정도다 하는 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지금 조금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밑으로 열려 있는 자리는 뭐 거의 찍을 자리는 더 거의 찍었습니다. 얘도 거의 찍었는데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옆으로 조금 기다가 방향성 설정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음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보셨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주 저점 자리 있었잖아요. 요 저점 자리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게 이 향후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에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좀 많이 아쉽죠. 사실은 미국 시장 올랐던 거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도 2,900 위로는 한번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했고요. 어 이번 주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저점상으로 2,600 조금 더 보면 2,600 한 60 요 라인 이탈 안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죠. 2,660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주봉 차트는 윗골이 조금 더 달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음 요번 주 아랫방향보다는 일단 옆으로 한 주 더 기거나 위로 추가적으로 약간 더 열려 있긴 합니다.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에 조금 더 이 확률적으로 더 열려 있는 정도의 모습이기는 하다. 요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들 잠깐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먼저 경제 지표들, 나왔던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공급망 문제 쪽을 놓고 봤었을 때도 그다지 해결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으면서 조금은 좀 경제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1월 지표들이 별로 안 좋은 상태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지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나왔던 고용 보고서인데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지금 현재 이제 이 현재 미국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고용은 연준의 목표가 완전 고용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하나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 요건 완전 고용과 같이 결부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고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요게 연준의 목표입니다. 연준의 목표인데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들의 목표죠. 인데 지금 현재 고용이 그동안은 고용도 안 좋았고 물가는 조금만 올랐고 작년에는 고용은 조금씩 개선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고용이 안정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연준에서 고용 쪽은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올 초 넘어오면서 결정적으로 나온 부분이죠. 고용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왔어. 근데 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부터는 두드러 잡는 것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해. 요거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얘가 또 깨질 수 있는데 얘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가 깨지는 정도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는데 어제 그저께 나왔던 고용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더 밀어줄 수 있는 어, 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이 고용률이 더 올라간 상태로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연준이 0.5% 지난주에 이제 시장을 조금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이 0.5%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올려야 된다면 0.5% 올릴 수는 있지만 0.5%를 지지하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건데
야, 고용이 이렇게까지 탄탄한 것 같으면 이거 더 올려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고용 보고서 나온 상황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떨어졌어야 정상이었는데 아마존이 이제 끌어다 올린 거죠. 막 억지로 끌어올린 거였죠. 거기다가 시간당 임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에너지, 지금 석유 가격, 에너지 가격의 상승,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임금 상승,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맥도널드의 어 알바생들, 시간당 알바생들의 시간당 임금이 뭐 37,000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미국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그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막 10% 20%씩 올라가는,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반면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지않게 지금 떨어지는, 10% 이상씩 막 하락 나오는 이런 굉장히 지금 뭐 난리의 장세입니다. 지금 현재 요즘 이 시장 장세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어 파월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갔죠. 파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빠르게 할 생각 없어. 처음에 얘기를 그렇게 했었었는데, ECB 역시 똑같이, 리가르드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미국이 조금씩 이제 그 부분을 바꿨고요.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ECB는 지난달까지도 뭐 올해 안에 올릴 생각 없어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번 달에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시나브로 서든이하게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줬죠. 여기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를 올려버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충격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90불을 넘겼습니다. 92불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거 뭐 100불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최근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적지 않죠. 제법 높아졌죠. 100불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이게 지금 러시아 쪽 관계가 지금 같이 엮이다 보니까 유가 쪽이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페크가 이 증산량을 기존 증산량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더 많이 필요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제가 작년 9월인가부터 지금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유가 급등, 그다음에 이제 ECB의 아주 매파적인 발언, 지난주 결정, 그리고 지난주 FOMC에서의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 한번 또 올라갔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조금 안정세를 좀 보였던 국채 금리가 금요일 날 이 고용 보고서 딱 발표되고 나서 급등하는 쪽으로 다시 올라서 버렸죠. 1.9%, 10년물 같은 경우 1.9%를 넘겼었고요. 2년물도 상승폭이 더 커져서 장단기 금리 차가 둘 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2년물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 더 줄은 상태입니다. 0.6 초반대까지 지금 이 갭 차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지표적으로 지표상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제 미국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인제 있었는데 메타가 울리고 아마존이 웃긴 고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글로벌적으로 놓고 따지면 확진자 수들은 서양 쪽은 지금 쪼끔씩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급기야 오늘 10만 명, 일간 10만 명을 찍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명을 뭐 2만 명, 3만 명 하루 만에 지금 딱딱딱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만 위중증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유행이 지나고 나면 계절 독감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리오프닝 섹터들 움직임이 괜찮았잖아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이 피크가 넘어서는 시점쯤 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긴축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메인으로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죠. 이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 샤워기 물 기억하시죠? 그 샤워기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찬물 붓겠다고 얼음물 붓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태잖아요. 얼음물을 붓겠다고 얘기한 상태라서 일단은 이 아주 뜨거워서 살이 탈 것 같아라고 하는 거를 당장은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연준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안정적일 그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 뭐 따로 나올 얘기들은 크게 없기는 합니다만 요놈, 요놈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국채 금리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 놓고 따졌을 때 1월 CPI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높으면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현재는 일단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얘가 조금 안정을 좀 찾아야 지금 예를 들어 이번 1월 달 지표는 올라갔다라고 친다면 2월 달 지표에서는 그러니까 3월에 확인하게 될 2월 달 지표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연준이 금리 인상 0.5%로 한 번에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배팅 상황을 보면 0.25% 3월 달에 0.25% 올릴 거야라고 지금 배팅이 되고 있는 확률이 대략 66% 정도 나와 있고요. 66% 정도를 보고 있고요. 0.5%를 올릴 거야라고 했던 게 10%대였는데 얘가 지금 30%대로 올라왔습니다. 33% 정도 되는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CPI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지금 전제로 깔고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반영이 쭉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온 거잖아요. 반등이 살짝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또 한번 밀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한데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요때 밀렸던 올 1월 달에 밀렸던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반영이 거의 될 만큼은 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라고 얘기했던 예상하고 있는 그 수치보다 조금씩이라도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 뭔가 썸씽하고 스페셜한 희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 강도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치가 아주 높으면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반대로 안 좋다라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지금 희망이 많이 꺾여 있고 없는 이 암흑의 상태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양호한데?
조금 더 괜찮게 볼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게 나오면 '아 그래 예상한 대로 안 좋게 나온 거야.'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쪼끔 조정을 반영을 할 것이고 쪼끔 괜찮게 나오면 "어 그래 희망적이야. 그래 우리는 이걸 보고 있었어." 이러고 인제 좀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이. 다만 방향이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렇게 반등한 상태인데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추가적으로 위로 잡느냐 아래로 잡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텔레콤, 카카오, 쿠팡, 한국조선해양 뭐 많습니다. 한 열댓 개 대기업들만 한 열댓 개 이상 이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미국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실적이 지금 우리나라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썩 대형주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는 않은데 만약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선방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실적이 뭐 소위 얘기하는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면 밀려도 얼마 안 밀릴 것이고 올라갈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어 제가 1월 아마 하반기 들어가는 구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쪼끔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부 좀 있기도 한데 확진자 수가 지금 너무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번 달 말 안에 우리도 뭐 지금 한 7만 명, 9만 명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일간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번 달 말이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던데 일단 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잡혀야 우리 지금 거리두기 2주 또 연장됐잖아요. 연장됐는데 얘가 피크가 잡혀야 거리두기를 정상화 조금 더 완화를 하든 정상화를 하든 뭐가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확률적으로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야. 갈 가능성은 확실히 높고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중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과거보다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요번 주부터가 설 연휴 때에 확진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글쎄요. 요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중하순쯤에 풋 매수가 상당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 풋매도가 거의 커버를 다 해 줬어요. 다 해 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일단은 현재로서는 고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환율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지금 1,200 원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1,200 원대는 사실 이게 인제 정말 지난 한 달이 이 주식의 경험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든 적으셨던 분들이든 이 지난 1월 달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달이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밀렸던 그 구간이 IMF 때나 2008 년도 리먼 사태 때나 뭐 유럽 위기 때나 재작년 그 팬데믹 때나 3월 달 때나 이런 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맞은 거죠, 지난 한 달을. 그리고 1,200 원대 상승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아무 때나 1,200 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쪼끔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건 아무래도 미국이 긴축한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끔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유럽 쪽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더 먼저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유로화 강세가 어느 정도는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200 원대나 1,200 원대 초반에서 극초반에서 어 저항을 맞고 쪼끔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아주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에 쪼끔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예상 레인지는 개인적으로는 2,600 한 60 에서 7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장중 혹시나 쪼끔 더 밑으로 내려 찍으면 2,640 까지는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대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방향은 최소 횡보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인제 그 분기점이 되겠죠. 위로는 2,800 한 20 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는 있습니다. 올라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아마 CPI가 예상보다 쪼끔 낮게 나온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5 정도 라인에서 920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쪼끔 이번 주 한 주는 아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의 키 맞추기가 일부 쪼끔 나타나면서 어 아주 강하지는 않아도 쪼끔은 좀 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요렇게 지금 하단을 밑으로 좀 많이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CPI의 어떤 우려를 반영해서 봤었을 때 요 정도까지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고렇게 반영을 시켜 봤고요. 이번 주 관심을 가져볼 섹터 지금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인제 원전 섹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선 지금 그 토론이 한번 있었고요. 이번 8일 날 예정돼 있던 일단 그 토론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남았단 말이죠. 두세 번은 남았단 말이죠. 그쪽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 공약들을 내느냐에 따라서 쪼금 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야당 쪽에 어떤 힘이 좀 실린다라고 본다면 요쪽이 좀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고 여당 쪽이 좀 힘이 좀 실린다라고 한다면 요쪽에 쪼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조선 섹터도 요번 주는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 섹터들 이것도 지금 당분간은 계속해서 꾸준히 주시해서 봐야 될 섹터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